종로경찰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에 대한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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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종, 수신 종로 경찰서 서장, 제목 매곡로 김병헌 일당의 일제 아동 성착취 범죄 옹호 집회를 허가하고 보호하는 종로 경찰서의 아동 성착취 범죄 비호 행태. 내용: 서울의 소리는 아래와 같은 종로 경찰서의 아동 성착취 범죄 비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매곡로 김병헌 일당의 아동 성착취 범죄 옹호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혐오 집회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일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80%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그중 상당수가 초경조차 치르지 못한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일제 위안부 전쟁 범죄는 엄연한 아동 성착취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 경찰서는 일제 아동 성착취 범죄를 옹호하는 이 김병헌 일당의 집회 신고를 용인하고 보호함으로써 명백한 아동 성착취 범죄에 동조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 친일 역사 왜곡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의 강사로 활동했던 김병헌과 그 일당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감히 일장기를 뒤두르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일장기로 소녀상을 덮어버리는 만행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국민이 소녀상 코앞에서 일장기를 휘날리는 김병헌 일당을 지탄하자 일부러 일장기로 소녀상을 뒤덮으며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로 경찰서는 김병헌 일당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는 국민들을 인지 수사를 한다며 경찰서로 소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종로 경찰서의 매국 행위이자 아동 성착취 범죄에 대한 비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김병헌 일당의 소녀상 앞 집회는 일본군 성노예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구호를 외치며 일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하하는 혐오 집회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매곡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 라는 발언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당시 재판부가 강의실 내에서 학문적 견해를 용인했던 것일 뿐 범사회적인 통용을 용인했던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매곡로 유석춘이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짓을 사주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엄중히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헌 일당이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고 외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혐오 집회라 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80% 이상이 아동이나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동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피해 사실을 접하지 못한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분들을 동원한 것이 전쟁 범죄가 일반적으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범죄는 전쟁 범죄이기 이전에 반드시 국제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수만 명의 아동 및 미성년자들을 유인 및 납치 강간했던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동 성범죄였던 것입니다. 일본 여성 네트워크 니시노 루미코 대표의 분석에 의하면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86.5%가 미성년 연행이었고 윤종욱 교수가 보건사회부에 신고된 56건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체 80%가 미성년자였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의 당시 연령을 살펴보면 귀로넉 할머니 13세, 김학순 할머니 14세, 안점순 할머니 14세 등 지금도 법적으로 아동으로 분류되는 피해자가 상당수였으며 김복동 할머니 15세, 강덕경 할머니 16세, 이용수 할머니 17세 등 대부분 17세 이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2015년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강행한 직후 미국 델라웨어대 마가렛 교수는 분노를 금치 못한 나머지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이 기고를 했습니다. 잔인한 성노예 시스템의 많은 대상들은 성인 여성이 아니라 초경도 하지 않은 13세 혹은 14세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매일 강간에 받쳐지기 위해 짐짝처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전선으로 실려갔다. 이는 전쟁 범죄일 뿐만 아니라 아동 인신 매매이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다. 일본의 국가적인 대규모의 아동 성범죄를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제가 초경조차 겪지 않은 어린 소녀들을 주로 납치, 유괴한 이유가 단지 일본군에게 성병 위험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경악을 넘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스스로 사립 판단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이 피해자의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였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과 국내 매국노들은 역사 왜곡을 넘어서 현재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본의 아동 성착취 범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은 범국가적인 성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육체는 물론 영혼까지 침탈당한 어린 소녀들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무참히 사륙하는 만해까지 저지르고서도 여전히 뻔뻔하게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으며 국내 매국노들까지 덩달아 일본의 억지 주장에 부하 내동을 하고 있다는 이 통탄할 현실입니다. 비교적 과거에 비해 성장이 빠른 현대에도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촉법 소년이라 하여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법적으로 처벌을 금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에 정확한 사립 판단 능력이 없어 처벌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경도 치르지 못한 여리고 여린 소녀들에게 자발적 매춘부라고 외치고 있으니 어찌 천인 공노할 범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일본은 이와 같은 전쟁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제적인 사이비 재단까지 만들고 매년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로비 자금을 살포하며 일제 전쟁 범죄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산재에 있는 매국노들은 일본의 돈과 지령을 받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발적 매춘부라 하며 사실 왜곡을 넘어서서 피해자들을 모독하고 있는 작금에 묵고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껏 일본의 전쟁 범죄는 문제 삼아왔지만 매국 학자들과 매국노들의 준동으로 정작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아동 성범죄와 은폐에 대해서는 미처 문제 제기조차 해오지 못했음은 물론 여전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있는 그 매국노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과거 일제 강점기에 36년간 자원 수탈은 물론 1000만 명에 달하는 국내외 강제징용도 모자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까지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를 일삼은 일제 일장기가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종로에 휘날린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모독일진데
과거 국가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그지없는 소녀상까지 침탈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자는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더욱이 일제 말기에 일본군의 성병이 만연해지자 성병을 예방한다는 구실로 성 경험이 전무한 15세 전후의 어린 소녀들을 공장에 취직시켜준다며 속여 성 노예로 무참히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여린 아가들은 성노예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일본도의 팔 다리가 잘리고 목이 잘려나갔으며 전쟁 말기에는 증거인멸이라는 정치 공작에 집단 학살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한의 중년 부모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소녀상을 바라보느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 못했던, 부모가 무능해서 지켜주지 못했던 우리 모두의 아가들, 그 여리고 여린 몸으로 일제에 서슬퍼런 총칼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홀로 몸부림쳐야 했던 우리 아가들, 늦게나마 그 아가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그 아가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소녀상마저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한의 아버지들이 어떻게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우리 서울의 소리는 과거 생존 독립 지사들께서 직접 서울의 소리에 명하셨던 민족 언론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위의 사안들이 모두 해결될 때까지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종로 경찰서에 고하는 바입니다. 2025년 11월 12일 민족 언론 서울의 소리 대표 백은조.